말하다 김보람입니다. 네, 오늘도 토러스 투자증권 온라인 사업부의 이승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복잡계 투자혁명 오늘로 4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쭉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이 종목의 5일간의 흐름을 끊어 읽으면서 시장 전체적인 에너지를 읽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삼성전자는 137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25만 원 정도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사이에 코스피는 오늘 1930선도 다시 회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8거래일째 계속해서 매수해주고 있는데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우리가 5일 단위로 시가 상위 종목들의 삼성전자라든지 네. 현대차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것들의 위치라든지 그걸 우리가 74, 20일 잣대로 보면서 꼬리가 몸통을 얼마나 흔드느냐 이 과정을 마치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헤지펀드 전략이 어떻게 재료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리고 그림자 매매는 대차 잔고를 어떻게 흐름이 5일 단위로 전개되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체크하면서 시장의 추가적인 흐름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월요일 보시면 삼성전자가 137만원까지 와서 우리가 이 그림 기억나시죠? 예. 일단 저점 121만원에서 7월 8일과 8월 8일 이 쌍바닥을 쳤다. 이때 기억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삼성전자 코덱스 레버리지 사신 분들은 지금 큰 수익이 나셨을 거고 선물 상방 포지션 집중하신 분들이 큰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이때 분위기는 시장이 삼성전자가 155만원에서 120만원 빠지고 심지어는 100만원도 깬다라는 논리가 있었는데 겁내지 마시고 여기서 쌍바닥 치고 이제 7, 14, 20일 잣대를 거놓고 7이 129만원인데 우리 인식으로는 130만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추세 랠리고 그 다음에 선물로는 250라인이다. 이때 8월 초 이렇게 급락할 때의 변동성의 선물이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238라인 때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오늘 장중에 253.9까지 거의 15포인트 저점 대비 급등을 시켰는데 이제 추가 랠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가 나오면 21%대가 보여야 됩니다. 21%가 얼마죠? 146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장이 추세 랠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7월 17일 형성됐던 고점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반드시 지지해야겠죠. 그게 얼마입니까? 133만원.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읽을 때 삼성전자는 133만원 그리고 좀 열어놔도 130만원 사이에서 떨어지면 지지해주는 에너지가 반드시 나오는가. 특히 9월 6일 고용지표 전보다는 후에요.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그거에 따라서 양적 완화 출소 일정이 잡히든 그 다음 잡힐 수 있고 아니면 연기될 수 있고 이 두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어떤 상황이 나오든 이 133만원과 130만원에서 삼성전자가 지지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연말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IT의 실적장이 있습니까를 결정하는 중요한 마디다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요 빨간 색깔이 현대차고 그 다음에 파란 색깔이 삼성전자 때 이 130만 시도하지 않았을 때 이게 추가 랠리 나올지 안 나올지 굉장히 사람들 판단이 굉장히 헷갈리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10만원 가까이 치고 나갔고 그 다음에 현대차는 23만원에서 한 15,000원 더 가갖고 25만원 돌파 못했지만 24만 5천원에서 25만원에서 더 이상 못 가고 숨고르기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뭘 같이 보자고 그랬죠?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대차 잔고가 전번주에 300만 주, 이 대차 잔고의 그 규모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300만 주. 그 다음에 현대차는 380만 주. 380만 주.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2100만 주. 여러분들 SK하이닉스가 과거에 4200만 주까지 갔다가 반이 줄은 상태라서 여러분들 갖다 얘기해서 대차 잔고가 4천만 주일 때 이게 다 공매도 친 게 아니라 빌려다가 어떠한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하든지 빌려다가 공매도 했는데 그 4,200만 주에서 2,100만 주까지 줄었으니까 공매도 친 세력들은 그 사이에 32,000원에서 26,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얼마나 수익을 챙겨갖고 환매수 챙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면 이제 5일이 지났습니다. 5일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어저께 잔고로 이 삼성전자가 300만 주. 삼성전자는 거의 비슷해요. 네.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일주일 전 대비 거의 얼마 올랐죠? 여러분들 129만 130만 원이 저항이가 거의 7만 원 가까이 올랐죠? 137만 원까지. 그러니까 대차 정보는 변함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에서 비차익 매수라든지 현물의 외국인들의 계속 매수에 의해서 삼성전자 IT 섹터는 삼성전자가 현대차가 하고 같이 쌍끌이장이 전개된 이런 에너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잔고 보십시오. 얼마죠? 더 줄었네요. 더 줄었죠. 1,800만 주. SK 하이닉스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사인인지 오늘 이 부분을 세밀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현대차는 400만 주. 이제 현대차가 조금 늘어나고 있죠. 이제 현대차는 이제 24만, 25만에서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죠? 빌려다가 때리는 세력들이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현대차의 대차 잔고가 고점 가격대 영역이었을 때가 수량이 얼마였는지 기억나시죠? 40만 주였습니다. 그게 400만 주 상태로 지금 줄어든 겁니다. 이제 이게 계속 늘어나는지를 또 현대차 대차 잔고는 우리가 5일 단위로 측정하면서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거고 현대차는 24만원에서 25만원대는 저희 개인적인 판단은 매도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오히려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IT 부품주라든지 아니면 다른 섹터로 이동해 놓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대차 잔고가 한 700만 주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700만 주 때 현대차가 22만 원대 오면 그때나 다시 사자라는 전략으로 전체적인 시장을 전략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죠. SK 하이닉스. 32,000원대 형성했던 때가 여러분들 보시면 6월 10일입니다. 날짜를 잘 기억해 주세요. 6월 11일 날 32,000원대에서 8월 달 초 여러분들 종합주가 지수는 오히려 올라간,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여러분들 보시면 요 8월 2일 날 전후에서 종합주가 지수가 1938입니다. 8월 22일이 저점이었고 그리고 나서 8월 20일까지 조정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 6월 달서부터 8월 달까지 종합주가 지수 바닥 찍은 때가 언제죠? 6월 5일 6일입니다. 2월 56일 6일 코스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SK하이닉스는 29,000원 3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1770에서 1938까지 오르는 동안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됐죠? 계속 떨어졌습니다. 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SK하이닉스는 이미 6월 10일 날 고점 찍고 그 다음에 주가 지수가 1770에서 1930까지 오르는 동안 계속 떨어졌다. 그 이후에 기억하시죠? 8월 달 1938에서 1838까지 100포인트 조정하는 동안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올랐어요. 참 묘하게 SK하이닉스는 지수하고 역상관 관계로 그동안 움직였구나라는 걸 체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요 120선 돌파 못한 상태에서 지금 29,000원대까지 갔다가 27,000원 눌림목 주고 다시 28,900원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보이고 있는 게 SK하이닉스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짜를 잘 기억하시죠? 8월 2일 날 SK하이닉스가 종가가 27,450원 제가 적어놨어요. 이때가 종합주가 지수가 1938 꼭지 찍은 날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저점인데 이때 대차 잔고가 얼마예요? 무려 4천만 주입니다. 아까 9월 1일 날 대차 잔고가 얼마인지 기억나시죠? 1,800만 주입니다. 여러분들 8월 2일과 9월 1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거의 똑같거든요. 27,000원, 지금 현재 28,000원. 거의 오차가 없죠. 근데 대차 잔고가 어떻게 돼 있어요? 4천만 주가 1,800만 주 돼 있어요. 이 줄어든 것만큼 이건 어디 갔어? 그리고 이 상황은 왜 나왔지? 이거를 읽어내는 게 외국인들의 속마음이나
꼬리가 어떤 형태로 합성이 되어 있는가를 읽어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제가 판단해 드립니다. 앞으로 시장 저는 SK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갖고 방향 잡는다. 그리고 대차장고 동향 갖고 흐름을 잡는다.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것도 이 그림을 한번 8월 2일 날 종가가 27,000원인데 대차장고 4천만 주가 이때 보시죠. 실제 꼭지 찍었을 때는 언제냐면 6월 10일 날 32,000원에서 그러니까 32,000원대에서 32,000원에서 27,000원까지 빠지는 8월 2일 때까지는 대차장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월 10일 날이 3,500만 주예요. 6월 11일이 8월 2일이 얼마였죠? 4천만 주죠. 그때는 심리가 어때요? 32,000원에서 27,000원까지 빠지면서 IT 더 빠지고 안 돼. 대차장고 계속 늘렸죠. 그게 중요해요. 빌려다가 계속 주가 빠질 때 더 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27,800원인데 이제 대차장고가 어떻게 되겠어요? 확 줄었죠. 인식이 전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즉 6월 11일부터 8월 2일까지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인식은 저거는 주가는 더 빠져. IT는 실적 모멘텀이 뒷받침 안 돼. 그러니까 빌려다가 32,000원에서 27,000원 갈 동안 계속 빌려다가 때려갖고 대차장고가 늘었는데 그 이후에 8월 2일 종합주가지수가 여러분들 1938에서 100포인트 빠지고 다시 대반등을 줘서 오늘 1930, 40대 사이까지 구경한 상태에서 IT의 SK하이닉스 인식은 어떻게 돼 있어요? 대차장고가 4천만 주가 1,800만 주까지 줄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또 하나 여러분들 6월 25일 날 이 주가가 SK하이닉스가 29,500 이 6월 25일을 왜 잡았냐? 종합주가지수 저점 찍은 날입니다. 1770. 그때도 대차장고 4천만 주예요. 그러니까 바닥대 때는 SK하이닉스가 6월 달에서 7월, 8월 초까지는 대차장고가 늘어나면서 인식이 나쁜 거예요. SK하이닉스와 관련된 IT에 관련된 그러한 인식이 나빴는데 이제는 대차장고가 반을 줄으면서 전환됐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 사이에 쌍끌이가 나온 거예요. 현대차하고 삼성전자가 같은 패턴이 전개가 된 겁니다. 윗상방향으로요. 이 그림이 전번 일주일 전에 현대차가 24만원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129만원 보였던 게 이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요거는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인데 그때 전번 주에는 LG디스플레이는 올라가고 SK하이닉스는 조정하죠. 같은 IT 내에서도 여러분들 보세요. 파란 색깔이 빠지는 동안에 빨간 색깔의 LG디스플레이는 올랐죠. 같은 IT 내에서 롱숏 C소식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2장 2천 갑니다. 제가 해답 알려드릴게요. 2천 간다. LG디스플레이하고 SK하이닉스가 3만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같이 동시 패션으로 갈 때 그때 2천 가는 장이 나옵니다. 그럼 대차장고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4천만 주가 1,800만 주 줄었다면 더 이상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올라갈 때마다 빌려다가 때리고 빌려다가 때리면서 다른 거하고 합성시키는 인덱스 ETF하고 합성시키는 게임을 만들 거다라는 거죠. 그걸 보는 게 앞으로 시장의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이제 개별 종목을 하나 더 자세하게 보겠죠. 오늘 장중 종가까지도 이렇게 그림 본데 25,000원에서 120인선만 닿으면 3만원이 저항되면서 두들겨 맞고 있어요. 요게 장대 양봉으로 이제 32,000원 선을 거주고 여기서 하단은 28,000원 거주어서 28,000원 지지해주고 32,000원까지 1, 2, 3 파동이 이제 나와주는가. 특히 9월 달에는 독일에서 전자 박람회가 있습니다. 지금 9월 달에 여러분들 고민해야 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고용 지표라든지 부채 한도라든지 이런 거지만 IT는 우리가 양대 전자 박람회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CES 하고 그건 3, 4월 달에 열리죠. 그 다음 9월 달에 열리는 독일 전자 박람회. 여기에서 신제품들이 막 나올 거예요. 애플도 신제품 발표하고 그 다음에 LG도 신제품 발표하고 삼성도 신제품 발표하고 거기서 강력한 모멘텀이 형성되는 거. 그때 LG 디스플레이가 치고 나가줘요. 이제 3만원 120선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여기서 10%를 더 올리는가. 9월달 장에서 10월달 3, 4분기 실적 노출될 때까지 시장의 지수 인덱스는 조정하더라도
IT에서 선순환이 나오는 거 읽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거는 삼성전자가 여기서 5만 원에서 10만 원 더 땡기기 위해서는 이제는 밑에서 올라와 주는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를 SK 하이닉스 대차장고의 수량 4천만 주에서 4,200만 주가 1,800만 주면 줄을 만큼 줄었다. 이제 청산이 완료됐다. 이렇게 보면서 전환점의 맥점을 3, 4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읽어내는 게 시장의 맥점이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색깔이 인텔이에요. 그동안 SK하이닉스가 왜 그 120m 힘을 못 쓰는지 이게 인텔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여기 파란 색깔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오늘 동안 인텔은 어떻습니까? 계속 두들겨 막아갖고 우하향이거든요. 빨간 색깔이. 근데 21불에서 더 이상 빠지지는 않고 있어요. 제자리 뛰게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터닝 해줘야 됩니다. 즉 21불에서 24불 수준까지 대반등이 나와주는가. 이게 실적장으로 재편되면서 IT의 선순환이 나오고 그 모멘텀을 9월달 전자박람회에서 전체적인 시장을 하나의 IT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을 주는지. 그동안 주도주는 4월 달에 여러분들 자동차가 그때 4월 달 아베노믹스 하면서 도요타 자동차 급등할 때 현대차 팔아라. N달러 103엔 가고 심지어 120엔 갑니다. 현대차 안 됩니다. 했을 때가 17만 5천 원, 18만 5천 원이 뒤집어 놓고 보면 그때 바닥이었고, 그때 공포를 사신 분들이 22만 원이든 24만 원이든 거기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면, 이제는 IT가 그런 상황이 SK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에서 앞으로 10월에서 연말 코스로 그런 그림이 나오는지 체크해 주고, 그거를 어디서 읽느냐? 인텔의 주가 갖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오늘 그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즉, 그 사이에 4월달 한번 기아차하고 현대차를 한번 보세요. 이때 아베노믹스 되어갖고 N달러가 120엔 갑니다 했을 때가 그때 실제는 103엔에서 꺾였죠. 이때가 실질적으로 현대차 기아차의 바닥이었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서 지금 거의 4개월 동안 시장을 주도했고, 최근에는 이제 현대차가 이제 이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여기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자동차 부품주들, 특히 8월 달에는 현대차, 기아차 올라가는 집폭보다는 한일 이화라든지 SA라든지 그 다음에 또 자동차 부품주들 만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의 속도가 빨랐죠. 그러면 IT에도 그런 선순환이 삼성전자 간 다음에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LG전자, 그리고 또 IT 핸드폰 부품주들, 아니면 LED에서는 서울반도체하고 금호전기고요. 그 다음에 OLED 쪽이나 핸드폰 부품주들 쪽에서 뭐 플렉스컴이 됐던, 모베이스가 됐던, 이런 종목들의 자화전자가 됐던, 이런 종목들의 선순환이 나오는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수익 감각은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 CJ하고 CJ E&M도 마찬가지입니다. CJ, 여러분들 설국열차가 1,000만 가까이 되지만 실적으로는 이미 주가가 관객이 한 4,500만 주, 그리고 방영되고 한 일주일 코스에서 벌써 41,000원에서 이미 꼭지 쳤던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4만원대에서는 100% 매도하시고 이게 1,000만 넘어가도 25,000원에서 41,000원까지 이미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재료 노출 시 매도고, 오히려 조정해서 35,000원과 7,000원대 오면 사서 박스 매매를 하시고, 오히려 뒤집어 놓으면 CJ라든지 CJ 제일제당이라든지 그동안 CJ E&M 급등할 때 까꾸로 하락한 롱숏 전략이 같은 그룹 주가주에서 지주에서 CJ를 사놓거나 CJ 제일제당을 사놓는 게 좋습니다. 이게 롱숏 전략이거든요. 지금 IT에도 그동안 롱숏 전략이 나왔습니다. 아까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이런 것도 했죠. 이제는 롱숏 전략이 나오면 안 돼요. 실적장은 재편되면서 10월달 초 되면 삼성전자 3, 4분기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때 전에 미리 옐로우칩의 대장주인 SK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현대차, 삼성전자가 쌍끌이로 같이 동시 패션으로 갔듯이 여기서 같이 동시 패션으로 가주는가 읽는 게 9월달, 10월달에 장이 있습니까? 이걸 결정하는 맥점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SK 하이닉스의 대차 잔고가 줄었다는 점에 중요 포인트가 담겨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려 한 달 사이에 대차 잔고가 4천만 주 이상에서 1,800만 주
대로 내려왔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3만 원대를 지지해주고 상승해 주느냐에 따라서 코스피도 2천을 가느냐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이 삼성전자가 이제 9월 6일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는데 발표 이후에 양적완화 축소인지 지연인지 결과가 나올 것인데 그 이후 삼성전자가 133만 원을 지지해준다면 연말 실적 장세 속에서 IT가 주도주가 되는 흐름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은 어떠한 동향을 보였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매트릭스 분석으로 추적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우리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그냥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인덱스만 샀어요. ETF, 코덱스 레버리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현대차만 땡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속상하거나 이게 탄력이 제대로 현대차하고 기아차나 삼성전자 코덱스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분들 외에는 이게 체감 지수가 또 종목별에서 오히려 그 사이에 또 빠지는 종목도 있고요. 같은 IT 섹터 내에서도요. 이러한 뒤죽박죽장에서 적응하기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왜? 기관들이 매트릭스 분석하면 그냥 단순하게 ETF만 샀어요. 자, 그래서 인버스 매매하지 마세요 하고 코덱스 레버리지가 11,500원대까지 한번 보세요 했는데 오늘 11,400원, 500원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50 내지 70% 매도 사인을 내드립니다. 그러면서 한번 추적해 보시죠. 8월 2일 날 이게 종합주가 꼭지 찍은 날 코덱스 레버리지가 기관들이 5,600만 주를 샀는데 조정 시에 제가 이게 4,200~300만 주까지 줄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종합주가 지수가 고가에서 저가로 조정을 하고 있어요. 레버리지 변동성을 갖고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그러다가 여러분들 또다시 주가 또 8월 16일에 17일 주가 다시 올릴 때 6,200만 주까지 늘렸다가 8월 22일이 주가가 바닥 찍은 날입니다. 1,838로. 그때 다시 여기 데이터는 8월 25일인데 8월 20일 날 4,200만 주까지 줄이고 그 다음부터는 늘려놨어요. 오늘 현재 얼마 될까요? 이 4,200만 주에서 늘렸던 이 코덱스 레버리지가 오늘 현재 수량이 얼마 되는가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보시면 이걸 계속 추적을 하겠습니다. 5,200만 주. 오늘입니다. 얼마죠? 8,700만 주. 즉 거의 일주일 만에 4천만 주를 거의 배 이상을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딴 거 행동 안 하고 코덱스 레버리지만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시가상위 1, 2등이 뭐예요? 삼성전자 현대차죠. 그것만 땡겼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서 시세 차익 이제는 요거 일주일 후에 이게 4천만 주로 반 또 줄었다면 인버스 샀고 레버리지 챙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소가 또 바뀌겠죠. 그럼 추가 랠리가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게 2천만 주도 줄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6천만 주에서 버티고 이게 이제 1억 주 이상으로 가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레버리지 수량을 보면 1억 주를 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로 이 레버리지 수준으로는 일단 거의 8, 9분 능선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에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레버리지를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한 70 정도 7, 8알 정도 챙기시고 30%는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인버스를 이제 7,700원과 7,500원 사이에서 합성해서 균형을 맞추는 전략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략화 시켜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여기서 135만원을 기준으로 선물 250을 기준으로 5포인트를 더 올리냐 5포인트를 빼느냐는 9월 6일 날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서 뺐다 올라갈지 올렸다 뺄지를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러면 뺐다 올릴까요? 올렸다 뺄까 할 때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봅니다. 양적 완화, 그러니까 실업률 고용지표가 9월 6일 날 새벽에 발표되면 우리는 언제 알죠? 다음날 월요일 날에 시장에 반영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고용지표가 지금 잠정치 전번 발표가 7.4였는데 7.2나 7.3 좋게 나오면 바로 9월 달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은 양적 완화 축소해서 하면 어디가 먼저 급락할까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에 동남아시아가 다시 급락해요. 그러면 우리 시장 어떻게 될까요? 발목 잡겠죠?
그리고 이게 급락하고 양적 완화한다 그러면 또 디레버리징이라든지 돈이 미국 본토로 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차익을 현실화시키려는, 그러면서 삼성전자 현대차를 때렸다 흔드는 그런 작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50포인트 변동이 가능하고 코덱스 레버리지가 그때 줄어드는 수량을 체크하면서 변곡점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는 변곡점은 1870, 80입니다. 1870에서 80. 삼성전자는 127, 8만원. 요것만 지지해주면 판은 깨지지 않아요. 그게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을 때 시나리오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고용지표가, 저는 이 시나리오보다는 고용지표가 실업률이 좀 나쁘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뭘 근거로 그렇게 예측하는데 한 7.5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여러분들 그 여름 성수기 때, 그 썸머 때 어떤 그 고용의 수요가 증가하죠? 아르바이트. 여름 그 관련돼 갖고 대부분들 그 서비스 관련된 업체들이 고용을 막 늘립니다. 그러다가 여름이 끝나면 그 임시직 그 고용을 팍 줄어요. 그래서 요번 고용 지표는 저는 조금 증가하는 걸로 나오지 않을까, 나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지만, 실제 결과물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수치 나오는 거 보고 이제 확인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대로 7.5% 이상 나왔다. 그러면 금년도 9월달 양적 완화 없어요. 10월달도 뭔가 할까 말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오히려 금년은 양적 완화 없어 하면서 어떻게 될까? 단기적인 거는 이 불확실성, 이제 양적 완화 안 한대, 아니면 내년 넘었다, 그럴 때 잠깐 반짝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만 끌었지 궁극적으로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매를 먼저 받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비시나리오로 양적 완화가 늦어지면서, 그러면서 단기적인,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유동성의 원자재라든지 이러한 변화가 나올 거예요. 중국 증시라든지 우리 증시가 잠시 반짝했다가, 근데 반짝이지 랠리가 아니에요. 그때는 2000 가는 게 아니라 1950에서 70을 고점을 해서 다시 1850까 70까지 올렸다 흔드는 시나리오로 보겠어요. 요거를, 요런 코덱스 레버리지의 흐름을 같이 연동하시면서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잘, 이 그림을 보세요. 전번에 8월 2일날 11,200원과 그 다음 8월 16일날 11,000원에서 여기서 쌍봉 주고 8월 20일날 만원대까지 근처 갔다가 오늘 14,500원대까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저점 대비 9,500원부터 21% 영역이 얼마죠? 11,500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수 인덱스로 보면 11,500원이라는 거는 1,770에서 7%가 1,893, 14%가 2,017, 21%는 2,141인데, 코덱스 레버리지 속도는 11,500원이 2,100 수준까지 한번 먼저, 이게 2배 속도로, 아직까지 요새는 탄력이 크지 않아서 이 인덱스 1 갈 때 레버리지는 2배 간다, 이게 잘 적응이 안 되지만, 그래도 11,400원대는 일단 직전 고점 8월 2일과 8월 16일 뚫고 간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올라간 거에 눌림목 갈지 추가 올라갈지가 앞으로 시장에 삼성전자, 선물, 그 다음에 이 시가상위 종목들의 랭킹 1위에서 12 종목과 연계해서 또 코덱스 레버리지 오늘까지입니다. 122선 11,400원까지 줬다가 여기서 눌림목 500원에서, 여러분들 코덱스 레버리지 500원은 선물 5포인트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해요. 삼성전자 5만원. 그러면 요번에 137만원이 고점이죠. 5만원 빼보세요. 132, 3만원이죠.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11,000원까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10포인트 빠지면요. 1,000원 빠지는 거예요. 삼성전자 10만원 빼면. 그러니까 127만원대 오면, 그러면 14,500원 구경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또 적극적 매수예요. 이런 시나리오를, 꼬리를 이런 시소식으로 인덱스 갖고 흔드는지, 요거를, 그러면 인버스는 500원에서 700원 올라가요. 오늘 7,700원까지 구경했는데, 거기서 500원에 700원? 그럼 더 해보세요. 8,100원에서 200원까지 가는 이런 시소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료를, 요게 인버스 파동이에요. 인버스는 8,500원에서 오늘 120선 깼어요. 요게 시소식을 10월달
3일에서 5일 정도에 삼성전자 3, 4분기가 나올 때까지 지그재그 만드는지 한번 봐주십시오라는 감각으로 이러한 그림을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이러한 코덱스 레벨 시소가 올라갈 때 빠지고 이러한 종목별 시소 게임을 잘 응용해서 시가상위 종목들이 이러한 꼬리가 몸터 흔드는데 이용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측정해 주시고 응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만 샀습니다. 8월 18일 날 1,400만 주가 여러분들 1,700만 주, 1,600만 주, 오늘 1,700만 주. 그냥 1,700만 주에서 지금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 대신 기관이 1,900만 주 팔았어요. 그러니까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SK 하이닉스는 거의 1,900만 주 이 판 수량만큼 재밌는 거 뭐가 아까 기억나시죠? 4천만 주의 대차 잔고가 1,800. 요 줄은 게 거의 비슷하죠. 요런 게 앞에서는 외국인들 눈에서는 SK 하이닉스 사지만 대차 잔고 줄은 만큼 그 규모만큼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1,900만 주 판 거가 이렇게 균형이 좀 맞춰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SK 하이닉스가 이런 시소식 매매, 롱숏 전략의 움직임이 아닌 실적이 개선되고, 그러니까 인텔이 바닥 찍고 올라가지고 연말장에서 IT의 미국 시장 9월달 독일의 전자박람회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미국 소비 시즌인데 그때 핸드폰 많이 팔리고 또 스마트 TV, OLED TV 뭐 이런 것들 많이 팔려서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실적이 막 좋아지고 그러면서 트렌드가 나와야 이 시장은 2천 가는 장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헤지펀드 롱숏 전략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한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종합주가 지수상으로 1850에서 1950이 계속 박스로 갇혔고 그 안에서 대형주는 하단 상단에서 지소식 매매만 나오고 그 안에 종목만 순환되면서 그냥 게릴라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장이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럴 때 시장 적응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단 상단 정해놓고 일단 박스 전략을 해놓고 아까 얘기한 대로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대차 잔고 보고 그 다음에 동시배전을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이 불확실성 제거되는 상태에서 나와줘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는 거의 고점에 다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일단 지금 70%에서 80% 정도의 물량은 수익 실현하자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는 인버스와 같이 합성해서 가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이제 9월 6일에 발표되는 고용지표일 텐데요. 미국의 실업률이 예상했던 7.4%에서 0.1%포인트만 더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9월에 양적완화 축소 당장 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코스피가 1870에서 80을 지지해 주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삼성전자가 127만 원대를 지지해 준다면 앞으로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 대표님의 의견은 실업률이 7.5% 정도로 조금 더 안 좋아질 것이다. 계절적인 영향에 의해서요.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된다면 결국 1950선을 고점으로 박스권 흔들림이 나올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로 가려면 이제 IT주가 지지해주고 또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나타내줘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일주일의 시간이 또 지났잖아요. 다시 한번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SK하이닉스하고 LG디스플레이가 같이 가줍니까? 라는 걸 아까 뭐 갖고 보자고 그랬죠? 인텔 갖고 보자고 그랬죠? 네. 그럼 인텔을 삼성전자와 같이 또 SK하이닉스 같이 이렇게 짝짓기로 같이 보는 훈련을 해 주십시오. 요게 전번 일주일 전에 그 SK하이닉스가 29,000원대 찍고 조정하면서 인텔은 제자리 뛰게 하고 있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제자리 뛰게 하고 있는 모습의 그림입니다. 오늘 거를 보시면 여러분들 SK하이닉스 보시면 눌림목 주고 다시 27,000원대에서 약간 올리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강력한 에너지는 안 보여요. 대신 인텔은 여전히 쌍바닥을 검증하려고 그래. 21불. 그래서 21불 지지해주고 이게 인텔이 24불이 고점이면 딱 21불에서 24불이 3불이니까 1.5가 딱 중간값이 어디예요? 23.5불. 요거를 강력하게 우상향으로 치고 나가면 SK하이닉스 3만원 돌파할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3만원이 저항이 되면 이건 1950이 저항이고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박스 순환이면서 고용지표 나쁘게 나오고 양적 완화 연기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다른 리스크, 시리아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부채 한도 리스크라든지 독일 선거라든지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현대차 기준으로 N달러가 약세로 가서 100엔을 돌파하면 도요타 자동차가 하거든요. 그러면 현대차는 빠지겠죠. 이런 C 소식이 또 작용되는 해치펀드 롱숏 전략만 나오는 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이제부터는 탄력적으로 23 수치를 보여주면 SK하이닉스 3만 원 저항이 아니라 3만 2천 원대까지 가주는 에너지가 나오고 이 선순환이 IT 부품주를 끌어당기는 그런 모멘텀에서 10월 달은 실적장이 나옵니다. 라고 시장에서 우리가 대부분들 이제는 뭐 여러 가지 9월 달 위기설 여러 가지 노이즈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지금 막 나온 전문가들이 실적장입니다. 실적이 우상향되는 종목으로 압축하시죠. 이렇게 떠드는 그런 상태의 패턴이 나와주고 그때 중국도 같이 쌍끌이가면서 실적장이라는 거는 미국이나 중국, 유럽의 수출을 주력하는 우리나라는 실적장이라면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고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쪽 섹터들이 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안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인텔 봤죠? 그럼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돼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니까 세계가 다 불안해. 이제는 잠깐 중국하고 우리나라 쪽으로 유동성이 동남아 팔고 우리나라 쪽으로 온 자금도 미국 본토로 가면 안 되겠죠. 그거는 달러 인덱스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전번 시간에 이렇게 중요한 경계 라인 딱 왔다. 그러니까 요게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바닥 찍고 이게 올라가면 이제 200일선에서 쌍바닥 주고 81에서 쌍바닥 주고 그 다음에 이 파란 색깔이 52평선인데 이걸 치고 나가면 안 됩니다. 82.5에서 83이 저항이 되고 다시 깨고 내려가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 오늘까지 어떻게 해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다시 꺾여 내려가야 됩니다. 요런 그림이 앞으로 시장이 있는데 미국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게 아니라 국제적 유동성의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되면서 약간의 원자재와 중국의 정책이 긴축해서 성장하고 올 수출 주도주 형태로 전개되면서 시장이 IT하고 중국 경기 성장 종목이라고 하면 뭐죠? 화학, 소재. 우리가 여기서 고려아연 계속 설명했죠? 고려아연이 다시 가주는 거예요. 34만 원에서 31만 원 지지해주고 다시 가지고 이렇게 되면 구리가게 올라가고 또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면서 원 달러가 어떻게 되겠죠? 외국인이 만약에 달러 인덱스 미국 본토로 가면 원 달러가 약세로 바뀌죠. 우리나라 거 팔고 달러 살 테니까. 오늘 1,100원을 깼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면 이장이 안 되려고 하면 원 달러가 다시 1,120원, 30원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러면 N 달러가 다시 가요. 그러면 그게 가장 나쁜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제가 나쁜 상황 시나리오를 미리 얘기하고 우리가 더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원 달러가 1,100원을 깨고 내려가서 1,080원도 생각이 들고 1,050원까지 갑니다라는 논리가 나오고 그러면 돈이 달러 팔아서 우리 한국 자산 사겠다 원화로 막 바뀌는 에너지가 나오고 외국인들이 맥주를 사주는 그럴 때 특화돼서 IT의 실적 재편장이 나오고 수출 주력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래서 조선, 화학, 소재, 중국 경기 민감주들이 같이 가주는 구리 가격도 올라가지고 경기가 돌아서주고 발티그림 지수 막 올라가고 이런 패턴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 국채 쪽이나 달러 인덱스로 리스크,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달러 인덱스하고 미국 국채 수익률 갖고,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2.9를 고점을 해서 2.5나 2.0, 2.5가 제가 데드라인이라고 해서 2.5를 깨갖고 빨간 선인 2.0이나 2.2 수준까지 빠지면 우리 시장은 2,000을 갑니다. 근데 다시 이걸 3.0 돌파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그리고 발티그림 지수를 우리가 계속 추적했죠. 우리가 1,000 깼다음에 터닝할 겁니다. 그리고 직전 고점 돌파해서 이제 1179가 고점인데 이걸 돌파해갖고 2,000까지 가져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자 그랬어요. 한번 주단위 한번 여기 꼬리 달리고 올라섰죠. 전번 주에는 여기 올라가면 직전 고점 수준까지 갔죠. 그럼 오늘 현재는 어때요? 1169, 1179가 고점. 여기서 약간 꺾였어요. 그럼 51선이 1100 수준인데 여러분들 요걸 깨면 안 되겠죠? 1100 수준. 그러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직전 고점 쌍봉 약간 준 거를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래서 2000까지 가는 에너지가 나와줘야 돼요. 이 발디고늄 주스가 뭐죠? 석탄, 원자재, 수급의 미리 운임 가격들, 미리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앞으로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배를 하나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배를 잡아서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면 한정된 배에서, 배에서 그동안 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새로 건조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 운임만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현상이 나와줘야 돼요. 그럼 호주도 올라가고 브라질도 올라가고 중국도 올라가고 이런 장이 나와줘야 우리 시장은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틱 운임 주수가 이제는 1170에서 1108, 이것도 1200이 아니에요. 2000까지 가야 돼. 그런 에너지가 같이 연계되는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리도 최근에 구리를 쭉 한번 보시죠. 200일선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됩니다. 라는 얘기 해드렸는데, 한번 계속 주 단위로 한번 보면 200일선 가까이 오는 분들은 제자리 뛰게 하죠.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요 과정에서 여러분들 고려아연과 풍산이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드렸습니다. 다시 가기 위해서는 고려아연이 이번에 200일선이 이제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31만원, 2만원이에요. 이게 38만원, 40만원에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구리 가격이 200일선을 돌파해서 아까 얘기했던 발틱 운임주사 같이 동시 배치로 가져야 돼요. 그래야 소재주가 하고 그럼 화학주가 가서 고려아연, LG화학이 같이 가주는 시장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되는 시장의 시나리오와 안 되는 시장의 시나리오를 두 가지를 같이 설명했어요. 요거를 잘 정리해 주시고, 뭐가 정답? 시장이 정답이에요. 시장이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 가고, 그 다음에 또 안전자산을 가고, 그 다음에 발틱 운임주 떨어지고, 구리 가격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원달러가 어떻게 돼요? 약세로 가고, 그 다음에 엔화가 약세되면서 현대차 팔고, 도요타 올라가. 이러면 우리 시장은 다시 조종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9월 말이나 10월 달에 실적, 10월 3일이나 5일날 삼성전자 3, 4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고 확인해야 되고, 그동안 올라온 거에 대한 조종이 어디서 멈추냐 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소직의 시나리오를 잘 머릿속에 두시면서 거기에 맥점들을 잘 연구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 코스피가 1950에서 1870, 80 사이의 박스권에 갇히지 않고 2000을 바라보는 상승장으로 가기 위한 요목조목 요소들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9월 6일에 고용지표 발표가 미국에서 있는데요. 관련해서 경제지표들 모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번 주에 경제지표는 9월 6일 날 실업률 고용지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주에 결정인데, 우리가 노동주휴일로 쉬었고, 내일은 ISM 제조업지수는 이건 좋게 나올 겁니다. 네. 좋게 나와서, 다우지수가 그동안 조정한 거 오르더라도, 다우지수는 여러분들 15,000에서 15,200이 저항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우지수 올릴 때 우리 조심하세요. 아침이 고가고 오히려 다우지수 올랐다고 따라붙을 때 오히려 매도 전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거 이번 주는 그냥 9월 6일 날 실업률 지표 외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ISM 제조업 지수니 우리나라 GDP 수정치가 잠정치가 2.3인데 요거보다 뭐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G20 정상 20이 뭐 어저께 오늘 아침에 올랐다가 흔든 거는 유럽 증시 오른 것 때문에 덕분에 그랬는데 이 모든 게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 큰 방향이 결정되지 이거를 능가하는 변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시나리오 좋게 나올 때랑 나쁘게 나올 때의 시나리오는 이미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 과정 안에는 변동성 전략으로만 대응을 해주시고 추격 매수보다는 수익 난 거 팔고 전체적인 박스 매매로 종목장의 순환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세로 원화 약세라 엔화 약세하면 현대차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동안 그 갭으로 자동차 부품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당분간은 15,200을 상단, 14,500과 700을 하단의 박스로 9월 6일까지 보시고 이 영향력은 오히려 상해 증시나 고용지표보다 못하고 고용지표 이후에 갈림길이 나온다. 윗방향이 아랫방향. 이걸 확인하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 전체적 시장의 에너지를 보시면 시장의 물줄기가 어떻게 가 있는지를 여기서 데이터를 6월 26일에서 현재까지 중국 관련 납폭 과다주들이 주로 올랐습니다. 효성, 롯데케미칼, 두산인프라, 삼성 SDI 일단 요번에 가장 주도했던 게 삼성 2차 전지가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선주가 갔다가 조정하고 라겐나, 대우조선해양, 한일이와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주도했어요. 8월 27일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종목의 색깔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떤 패턴이 나와야겠어요? 새로운 순환주도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IT, SK하이닉스나 IT 부품주 갖고 읽어보세요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짜드린 거고, 그 그림에서 요번에 바닥 찍고 제일 먼저 올라간 종목들의 성분을 읽어보세요. 자동차보다 한일이와 수익률이 28%, 대덕GGS 17%, GS건설 17%, 세종호흡, 현대아이스코. 여기서 한일이와 그 다음에 세종호흡, 현대아이스코, 넥센타이어, 만도 다 뭡니까? 자동차 부품주예요. 자동차가 먼저 간 다음에 후발주로 자동차 부품주, 그 다음에 밑에서 소재주와 조선주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이장이 더 가려면 여기에서 제가 자동차 부품에서 IT 부품주가 여기에 편입되는가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SK하이닉스가 LG디스플레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모베이스, 플렉스컴, 자화전자 이런 종목들, IT 부품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순환 종목의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의 선순환이 나오는가, 이거 읽어내는 게 해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맥점들 오늘 설명한 거 잘 연구하시고 네. 앞으로 시소식을 헤지펀드 롱숏 전략만 나오는지 방향을 주는지 오늘 공부한 맥점으로 이번 9월달장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새벽에 나오게 되겠죠. 미국의 실업률 7.4%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느냐 높게 나오느냐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라스 투자증권 온라인 사업부의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센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만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